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법부자의 유상목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변호사님 이번에 네. 저희 관심 있었던 네. 경매 물건 네.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죠. 네네. 네네네. 어떤 내용이죠? 재밌는 물건이에요. 음. 저는 공부도 많이 될 것 같아서 이 음. 물건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료 한번 볼까요? 네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네. 뭐 너무 좋은 동네잖아요. 네, 그렇죠, 좋죠. 여기에 그 감정가 음. 33억 8천만 네. 원 정도의 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나왔어요. 최초 감정가가 네. 33억 정도, 네. 34억 정도. 네네. 음. 토지 건물 한 개의 네. 어떤 건물이겠죠. 네. 음. 그래서 그 1차 신권에서 33억 8천만 원으로 감정가로 시작을 해서 네. 1회 유찰을 했고 네. 27억. 네. 요번에 그 어제였죠. 네. 8월 26일 21억까지 최저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네, 떨어진 상태에서 유찰이 안 되고 낙찰이 됐네요. 그렇죠. 입찰이 진행이 돼서 그 최고가 매수인이 24억 1,300만 원 정도로 그 감정가의 71% 정도 대비 여기 대지가 몇 평이었죠? 65평 정도 돼요. 65평. 네. 대지 면적 65평인데 네. 24억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네. 약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 그 정도로 계산이 네, 되죠. 그 정도로 낙찰을 받은 거네요. 뭐 건물 내역을 현황을 한번 보죠. 네, 여기 보니까 2등 입찰가도 있네. 네, 2등 입찰. 네, 다 2등 총 입찰가. 5명이 입찰을 했어요. 네. 인기가 좀 네. 있는 물건이네요. 네. 공모에 비해서. 맞아요. 그래서 건물 사진을 한번 보면 네. 뭐 우리 한 3, 40년 정도 된 그렇죠? 네. 우리 일반적인 구축 빌딩이죠. 음. 네. 뭐 지금 올 근생으로 되어 있는 건물 현황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분들도 네. 제가 봤을 때 애초에 오늘 리모델링보다는 네. 신축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낙찰을 받지 않아요. 그래요? 네, 가격도 그렇고 한번 자료 보면서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도로 현황이고 도로 네. 양쪽에 도로를 끼워서 그 코너 코너 위치 모퉁이에 네. 있는 곳이고 여기 도로도 좋네요. 8m 네. 이상 돼 보이네요. 앞쪽으로는 공원의 모습이 조금 보이죠. 공원도 있고. 네. 뭐 요런 정도의 컨디션을 가진 네. 그 위치가 빌딩인데 대략적으로 어디입니까? 한번 지도로 한번 볼까요? 위치를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이 그 경매 물건에 관심을 둔 이유는 위치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위치가 지금 요 물건인데요. 앞에 가락 근린공원이 있고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코너 땅이고 도로 두 개가 겹친 곳에 코너 땅이고 코너에 위치해 있고 조금 확대해서 보면 경찰병원역 가깝네요. 네. 경찰관은 여기 가깝고 거리가 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거리를 한번 찍어볼까요? 네. 직선 거리로 보면 네. 대략 340m 정도. 아마 그냥 실제로 걸어도 뭐 한 400m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오금역도 있고, 오금역에서도 3호선, 5호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밑으로 가면 가락시장역. 가락시장역이 있죠. 네. 여기는 3호선, 8호선.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뭐 경찰병원도 있고, 네. 네. 그리고 그 여기 송파 경찰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뭐 각종 이렇게 업무 시설들이 이렇게 네, 혼재 있고, 업무 시설도 주택과 업무가 혼재돼 있는 네. 그런 지역. 주거 지역도 있고. 주거 지역으로서는 또 괜찮은 게 초등학교가 가깝고, 네. 중학교도 가깝고, 예. 이런 좋네요. 것들. 네, 좋네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괜찮고 그 권리 분석 한번 볼까요? 네. 경매 뭐 권리 분석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중요하죠. 다시 권리 분석 내용을 좀 보면 자 근저당권 네.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 기준 네, 말소 기준 소멸되겠죠. 권리예요. 예. 네, 말소 기준 권리. 이분이 근저당권. 아마 이제 경매를 신청했겠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있고 그 임차인 대항력 여부에 보면 먼저 전입한 2001년도에 전입했으니까 우리 이거 중요하죠. 네, 소멸 기준인 2020년도보다 앞서죠. 대항력이 있다는 거는 네. 먼저 내가 이렇게 내 보증금이라든지 네.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봐야 되니까 계산을 해서 내가 얼마의 낙찰을 받던지 간에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그렇죠. 보증금을 내줘야 네, 되니까. 네. 추가가 되는 일단은 거죠. 근저당권에 앞서는 임차인이니까 네. 이 임차인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더라면 네네. 확정일자가 있고 배당 요구를 했더라면 근저당권자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으니까 대항력은 있는데 네,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근데 문제는 그 확정일자와 배당 없고. 요구가 없으니 이 배당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임차인한테는 돈이 남더라도 네. 배당이 되지 않고 배당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인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인수를 해야 되는 그렇죠. 권리. 그래서 그럼 명도를 또 해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약간 뭐 특수 사건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았던 이유가 또 있죠. 네. 왜냐하면 보증금 금액이 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1,000만 원. 네.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1,000만 원 정도는 인수하는 거를 우리가 입찰가에다 반영시켜 놓으면 큰 크게 부담은 위험이 아니니까. 없죠. 예, 네. 전체 대비해서 밑에 있는 임차인들은 다 대항력이 없어. 없으니 문제가 없고 주장을 해도 문제가 안 네, 되고. 문제가 없고 위에 있는 임차인들은 임차 보증금이 크지 않아서 그리고 또 월세가 있는데 아마 경매가 진행되고 나서 이 월세를 계속 납입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월세로 보증금이 일부 다 공제가 됐을 확률도 그렇죠. 크다. 그리고 이 여기에 보면 지금 보증금이 미상이죠. 요런 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이게 만약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액이 클 수도 크니까. 있잖아요. 이거 일반 월세 보증금이다 그러면 금액이 작으니까 우리가 인수하면 되는데 전세 보증금이다. 그럼 굉장히 클 거다. 근데 보통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네. 여기에 전입세대 열람을 떼어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근저당권자는 자기 권리를 해야만 안 네, 돼요.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그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인수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추해 볼 수 있죠. 유추해 볼 수 네, 있다. 물론 이건 추정일 뿐이고 사실은 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게 네. 가장 안전한 네. 방법이죠. 이 명도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명도에는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기간은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 사실 지금 이 물건은 공실이에요, 다. 사실상. 네. 지금 이 해당 호수가 다 공실이에요. 그건 어떻게 확인하셨죠? 뭐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현장에서 네. 확인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공실이니까 뭐 문제가 없다. 네. 명도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럼 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권리상 문제는 크게 걸릴 게 없다. 네. 인수해야 되는 금액도 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거의 낙찰가에서 큰 그 변화는 없다. 그렇죠.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 물건이 좋은 이유, 제가 접근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경매를 할 때는 네네. 시세 차익을 노리든지 임대 수익을 노리든지 이런 것만 이제 감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밖에 활용을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나 하는 곳에는 항상 누구나 할수 경쟁이 있죠. 저희는 이제 이거에 개발행위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낙찰 받아서 제가 봐도 개발행위 어떤 뭐 리모델링이 됐던 신축이 됐던 이런 행위가 네. 없으면 이 자체만으로는 그렇죠.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죠. 저거를 다시 임대 놓기가 상당히 힘든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마 건축을 예정하고 있거나 그런 목적을 두고 매입을 했지 이 건물 그대로 쓸 사람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가격 주고는 안 사죠. 근데 우리가 그런 개발 행위, 리모델링이나 건축, 신축을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네. 이 물건을 지금 검토할 다룰 수 수가 없죠. 없잖아요. 검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런 이렇게 좋은 물건, 네. 권리상 문제도 없고 위치도 좋다. 그러면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입찰가를 정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 부분이 이제 대표님께서 네. 우리 저 건법부자 시청자분들에게 주셔야 되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물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제 물건 정보만 보는 게 아니고 개발을 했을 때 사업 비용이 얼마나 네. 들고 또 나에게 수익은 또 얼마나 나올지를 한번 또 제가 그거는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네네.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네. 리모델링을 할까 신축을 할까거든요. 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이거는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일단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이 토지가 여기가 지금 아까 평당 땅값으로만 네. 건물가는 거의 없다고 보고 네. 한 4천만 원 정도? 이게 감정평가에서는 네. 토지가 평당 4,800만 원 정도로 감정평가가 됐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유찰이 됐구나. 유찰이 돼서 실제 그 최고가 매수인이 산 가격이 토지만 계산했을 때 평당 4천만 원. 맞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저 준비를 한 자료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시세, 네. 토지가도 잘 받았는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왜 이제 여기 신축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가격에 매입을 해서 이 건물을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도 네. 그만한 연면적과 가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 큰 연면적, 더 큰 규모의 건축물로 재탄생시켜야 되고.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요약하면 신축을 했을 때 건물의 면적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렇죠. 더 넓어집니다. 지금 보면 여기 그 면적이 153평 지금 건물인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190평 이상.
한 40평 커지네요. 네, 지하에 지상에 그리고 건물 가치도 좋아지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이런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어가요. 아.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비를 일정 규모 투자하는 것과 네. 거기에 뭐 조금 보태는 건 아니지만 네. 더 추가를 해서 신축을 하는 것 네. 그리고 면적, 건물의 가치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얘는 신축을 하는 게 맞는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그렇게 됐어요.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아까 토지가 네. 신축을 컨셉으로 해서 토지가부터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거래된 가격을 보시면 요 위치예요. 네. 요 위치가 저희 이제 물건지고 요 주변에 이제 토지 거래된 건데 주변에 마침 있더라고요. 최근에 거래된 게 이제 20년도예요. 네. 한 4년 정도 4년 정도 전쯤에 해서 대지가 194제곱미터. 네. 면적으로 계산하면 약 한 58평. 58평쯤 되고 20억 9,500에 매매를 한 거예요. 네네. 매매를 해서 평당 약 한 3,500. 근데 이게 4년 전입니다. 4년 전. 4년 전. 그리고 2020년도면 뜨거웠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토지가가 많이 이제 상승했던 그런 시기고, 요 물건도 지금 요게 지금 8m 도로변 코너 라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요 물건, 저희 물건 옆에 요 도로 같은 도로 라인을 따라서 여기 또 물건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20년도에 역시 거래된 거. 여기 18억에 거래됐고 네. 물건을 보니까 대지 면적이 146해서 44평 정도 되고요. 네. 18억이면 평당 약 4,100만 원. 4년 전에 평당 4,100만 원. 네, 4,100만 원. 입지는 어때요? 저기랑 지금 우리 경매 물건. 저희 위치가 더 좋습니다. 그래요? 네, 뭐 대로변에 더 초입이고 코너긴 하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공원의 입구라든지 네. 그리고 이 코너 도로 상황이라든지 이 환경이 네. 그린 생활 상황이 여긴 또 삼거리고요. 네. 이 환경이 저희가 더 좋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어떤 개발 행위라든지 네. 일어나기가 좋은 블럭이라고 저는 보여요, 여기가. 음. 그래서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지금 최고가 매수인은 지금 2024년도에 더 좋은 입지에 그렇죠. 더 좋은 땅을 2004년 전 가격으로 네. 더 싸게 샀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여기 시세가 지금 한 4,500에서 네네. 5,000 사이 정도는 보셔야 돼요. 이 위치면은 뭐 4,000 후반대 정도 이상 네. 가격은 충분히 형성이 되는 건데 매수인은 한 20% 가량 싸게 네. 샀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경매의 매력이죠. 매력이죠. 그래서 매력입니다. 그래서 네. 한 토지가가 20% 정도 싸게 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는 네.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뭐 사서 파는 게 아니고 이제 개발 행위를 그렇죠. 통해서 그 부가가치를 그렇죠. 최대한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 분석을 좀 해봤어요. 내용을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건축한 네. 60평 대지에 건축한 거예요. 저희 물건이 지금 65평. 네, 65평이잖아요. 더 5평 작은 건물인 네, 토지에 그래서 이런 규모의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라고 그냥 예시를 든 겁니다. 시청자분들의 상당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전면이고 네. 코너에서 봤을 때는 이런 멋있네요. 디자인도 네. 멋있고 네. 건물이 전혀 작아 보이지 않아요. 네. 60평 대지 위에 올라간 건물인데 작아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그 가락동 이 프로젝트 네. 이 프로젝트의 컨셉을 네. 어떤 걸로 생각했습니까? 용도. 저는 처음에 건물을, 그 주거용 건물을 지을까? 주거용. 투룸으로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주거용만을 하기엔 네. 아깝습니다. 그 코너의 위치에 이게 코너니까 이 가격이지. 네. 만약에 이면도로 그야말로 주택가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뒷 블럭들 네. 거기에 들어가면 아마 시세가 4천만 원 이하 정도에도 가능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사거리의 코너고 공원의 앞이고 역에서도 가깝고 그럼 이런 게 반영이 된 거예요. 네. 가격이. 그럼 대표님 말씀은 어차피 그런 뭐 주거용 건물을 지으려면 네. 한 그 이면에 가서 한 3,800 그게 정도를 낫죠. 사서 그게 낫죠. 그걸로 주거를 만드는 게 낫다. 그렇죠. 그리고 이 건물은 그린 생활시설로 아마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린 생활시설로 계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만에 하나 정말 나는 주택이 좀 필요해 목적에 따라서 네. 한다면 설계 당시에 뭐 출입구를 달리하다든지 네. 오피스 시설하고 상가 시설과 주거용 시설의 출입구를 달리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치를 좀 주상복합을 주상복합을 한다면 그래도 저는 그린 생활시설 건축하는 게 맞고 이게 더 수익률이 높다. 건물의 가치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괜찮을 네. 거고요. 그래서 이런 60평 대지에 이제 건축하면 이런 느낌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렇죠. 이제 돈이 얼마 더 들어가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가락동 근린생활시설 건축 프로젝트에서 네. 일단 토지가는 낙찰가로 네. 해서 24억 1,300만 원 네. 낙찰을 받았고 네. 뭐 취득세하고 등기비해서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갈 네.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 이거 중요하죠. 네. 신축을 기준으로 했고요. 여기 설계, 감리, 뭐 각종 인허가, 건축비, 인입비, 뭐 기타 비용해서 네. 한 19억 5천 정도 받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평당 네. 한 1,000만 원 이상 받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하 공사비가 이제 들어가고 네. 각종 건축비 외에도 들어가는 용역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 1,100만 원 정도. 순수 시공비만이 아니라 네. 예, 그렇죠. 설계, 예, 감리, 부수적인 철거 뭐 이런 예, 것도 다 맞습니다. 들어갔을 때. 그래서 한 1,100만 원 네. 이상 예,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 소개가 네. 44억 8천만 원. 대략 한 45억 네, 규모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외형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희가 이제 돈을 이걸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네. 건물을 짓는데 44억이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일부는 저희가 또 회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 대출 금액이 있고 네. 나중에 임대를 놓으면 임대 보증금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임대 보증금을 전체 건물 기준으로 2억을 봤어요. 네. 예, 규모 대비해서 약 2억 정도 시세가 맞을 것 같고 연수익금은 저희가 이제 월세 조사를 해보니까 지상 지하 해서 지하는 월세 금액이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저렴할 거고. 네, 저렴하고 네. 지상 1층 네. 1층은 12에서 한 14만 원 사이 네. 예, 그리고 위에 층은 한 8만 원 이하 네네. 예, 그 정도 선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평균을 내서 신축 인정 고려해서 한 8만 5천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보수적입니다. 아무래도 신축이니까 기존의 그 근방의 구축 건물보다는 월세 많이 받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보수적으로 봤어요. 이렇게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연세로 네. 1년에 받을 수 있는 게 1억 9,300 정도. 월세로 한 뭐 2억 가까운. 네, 받을 그렇습니다. 수 있네요. 네, 그리고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건 지금 기준으로 네. 총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대환을 이제 7명에서 대환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랬을 때 한 33억 6천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금리는 약 한 4.3%, 네. 4.2에서 4.3%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적용되는 금리인가요? 네, 적용 실제로 가능한? 실제로 이 정도 선에서 금리 최근에도 네. 대출 제가 실행했으니까요. 네. 거의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출 이자를 제하고 나면 실제 대출 이자가 아니고 사업 비용에서 임대 보증금하고 네. 대출 금액을 제하고 나면 실제 내가 투자하는 돈은 9억 2천. 생각보다 뭐 이렇게 큰 돈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50억 대신 사업 규모에 대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제 브릿지 그러니까 필요한 돈은 그렇죠. 조금 더 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네네. 결과적으로 10억 이하의 자금으로 건물을 완공할 수 9억 있다. 2천 정도다 그러면 뭐 한 3명 한 3분 정도가 네, 공동 3억씩? 투자해서 네, 3억씩 네, 이렇게 그래도 하면 맞아요. 괜찮은 그래도 규모가 되죠. 아닌가.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 수익금이 연 들어오는 실제 투자금이 9억 2천이고 네. 여기서 그 월세에서 연세죠. 네. 연세에서 대출이자 1년치를 제한 금액은 네.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5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 1년 만에 정도? 5천 원, 네, 5천만 원 수익이 된다. 정도고 네. 수익률로 계산하면 5.34%. 서울 지역에서는 뭐 너무너무 너무 좋죠. 이 위치에 네. 송파구에 네. 이 프로젝트 아주 괜찮습니다. 음. 그래서 5% 이상 수익률이 되고 연 5% 수익률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처분을 한다. 네. 그러면 제 생각에 3% 이하에서도 거래가 됩니다. 뭐 한 2%에서 2% 후반, 뭐 3% 충분히 거래됩니다. 그 임대 안정성만 있다면. 근데 네.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임대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가 이런 걸 되죠. 매입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보고 가치를 보고 매입하시니까 그렇죠. 지금 월세 수익이 좀 적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는 네. 거죠. 그래서 뭐 대출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왜냐면 자기 자본이 뭐 이 돈 가지고 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자본을 좀 더 투자를 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매각을 하고 또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정도면 수익률이 뭐 제 생각에는 뭐 100% 가까이도 낼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9억이라고 봤을 때. 네네. 9억이라고 봤을 때. 근데 이제 중간 투자 금액까지 계산하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지만 충분히 그렇게 낼 수 있는 시세 차익은 100% 난다는 건 한 9억 정도 남기고도 팔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네,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네. 이걸 우리가 낙찰 받았어야 되는데 네. 어찌됐든 최고가로 낙찰 받으신 그 분께는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알아보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물건 있으면 그것도 또 분석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분석을 하면서 그 과정을 듣다 보면 네.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 좀 네.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